여러분 안녕하세요. 홈스탠다드 부동산의 존 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코비드 19 때문에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뭔가 건설적이고 희망적인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중 일부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라고 폄하를 하기도 하고 또 그에 비례하지 못하는 비성숙한 문화 수준을 나쁘게 이야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럼 그 부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얼마의 돈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부자라고 생각할까요? 부자의 기준은 각 개인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한국의 경우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발행한 2019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인 약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그들 대부분이 20억에서 100억 사이로 각각 그 자기의 생각을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값의 평균을 내보니까 2019년 기준으로 한국 부자는 총 자산이 약 67억 원 정도는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수치가 나왔어요. 이 수치는 모든 응답자의 값의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딱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50억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부자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적인 수치를 떠나서 약 50억 정도의 재산이 대략적인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 부자 중에서도 100억 이상이 넘는 자산가 중 약 절반만이 자신이 부자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100억 이상이 되는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참 부라는 것이 정말 끝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10억, 50억 이상의 부자는 부동산 투자로 빌딩 상가를 선호하고 50억 미만의 부자는 아파트 투자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캐나다도 경제 규모가 한국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해 보면 자산이 약 5 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한 50억 정도가 대략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부모에게서 대단한 유산을 받지 않고 이렇게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표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소득세, 즉 인컴 텍스의 과세 기준표입니다. 보시면 소득이 22만 불이 넘어가면 약 53.53%의 소득세를 냅니다. 어렵게 만든 소득의 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국가마다 약간의 다른 차이는 있지만 어느 국가나 소득이 많아지면 세금을 절반 정도는 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을 실제 생활비, 교육비, 여행 등 우리가 생활을 위해서 쓰는 많은 그런 돈을 쓰고 나서 실제로 10% 정도를 저축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캐나다 2019년 셀러리 평균이 약 52,600이라고 하니까 10%를 모아서 그럼 결국 1년에 약 5,000불에서 6,000불 정도 그 정도가 모이는 거예요. 아까 말한 부자의 기준이 5 밀리언이라고 했을 때 그 정도 모아서는 약 1,000년이 걸리는 거죠. 1,000년. 불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포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오늘이라도 즐기고 살자. 욜로인 거죠. 이런 돈을 저축하는 방식으로는 영원히 당신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포기하고 로또나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방법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묵묵히
실행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전에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꼭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살아왔는데 정작 성리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에 대해서는 누구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영화에서나 본 어떤 일확천금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옆에 있듯이 복리의 이해, 빚으로 돌아가는 세상, 그리고 통화 가치의 하락에 따른 물가의 상승. 이 세 가지는 꼭 이해를 해야 내가 돈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이해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내가 번 수익이 다시 원금으로 합산이 되고 그에 또 수익이 붙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표는 다 같이 1만 불로 시작을 했을 때 세월이 가면서 복리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제가 만약 은행에 약 1.5%의 이자를 주는 GIC에 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매년 은행에서 저에게 이자를 주고 T5라는 지난 1년 동안 제가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그 어떤 서류를 보내줍니다. 그럼 제가 앞에서 보여준 소득세율에 따라서 그 세금을 내게 되는데 제가 중간 정도 되는 약 35%의 세금을 내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세금을 제외한 후 제가 실제 번 돈은 약 1%가 되게 됩니다. 1%. 1만 불을 가지고 100불을 번 셈이 된 거죠. 이렇게 매년 하다 보면 복리의 구조를 이용하고도 40년 후에 4,889불 만의 수익이 생깁니다. 40년 동안 48% 수익을 낸 거죠. 아니, 번 것도 적은데 거기다가 또 세금까지 내는 거죠. 이 표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어떤 다른 투자를 통해서 약 7.2%의 수익을 내왔다고 가정을 해보면 매 10년마다 자산이 2배로 늘어납니다. 10,000불이 20,000불이 되고 20,000불이 40,000불이 되고 80,000불, 160,000불이 됩니다. 그래서 총 16배가 늘어나게 되죠. 이걸로도 성이 안 차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오른쪽에 10%, 20%, 30% 이런 여러 경우를 보시면 그 돈이 세월이 가면서 늘어나는 그 복리 구조의 그 파워를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뛰어난 능력으로 매년 40%의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다면 단 1만 불로 시작한 돈이 40년 후에 7빌리언이 됩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언급한 부자의 기준인 500만 불은 이미 20년 시점에서 지나서 20년 시점에 이미 8.3밀리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40년이 지나면 그 돈이 7빌리언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제가 이걸 언급한 것은 복리의 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언급을 한 것뿐입니다. 모르죠. 그렇게 될지도. 만약 당신이 현재 돈이 1만 불이 아니라 10만 불이 있다면 그 숫자는 70빌리언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 수중에 10만 불이 있으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남은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자산을 증식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